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사과의 모두싹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다음 모두싹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공교롭게도 사과의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외를 이제 우리 저 뒤에 계신 그 조세환 PD님이 실은 동물농장에 10년 동안 PD를 하시다가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3회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희 동영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그것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자, 참외입니다, 참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건 아닌데 이 모두싹으로 키운 참외가 어떤 경도가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된다. 보셨습니까? 참외가 아니고 럭비공 같습니다. 럭비공. 깨졌네요. 참외는 참외 맞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두껍죠. 예. 이야, 그래서 아까 식감이 좋았나봐, 더. 그리고 다른 참외 2개 먹을 거 1개 먹어도 그 양이 보충이 됩니다. 살이 두껍기 때문에. 이 참외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집니다. 보통 참외 떨어뜨리잖아요. 이때 가갈 때 잡수서 안 깨져요. 딴 참외 같으면 금이 갑니다, 이거. 더 높이 더 높은 데서. 예. 깨지면 안 나가고, 그거는. 예. 한번 보세요, 안 깨집니다. 신기하네. 다시 한 번. 제 키가 1m 65거든요. 네. 요 정도 하면 한 1m 정도 될 거예요, 참외. 네. 여기서 제가 지금 낙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참외는 100% 다 박살나든지 반 갈라져요. 금이 갈 거예요. 자, 깨지면 저희 전밭에 있는 참외 다 드리겠습니다. 안 깨졌습니다. 와.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한 2m 되겠죠? 네. 2m. 어느 정도에서 깨지는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2m에서는 깨졌다. 2m는 깨지네. 2m에서는 깨졌습니다. 근데 봐봐. 육질이 뽀하면서 그죠? 이거 탐스럽죠. 야, 대박 났는데 이거 두께가 이 두께가 예, 2m에서 깨진 참외입니다. 1m에서는 절대로 안 깨지는 참외. 2m. 보입니까? 하나, 둘.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아까 그거는 커가지고 정통으로 떨어져가 깨졌지, 안 깨졌어. 안 깨졌죠? 포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m에서 안 깨진. 중요한 건 아까 참외를 가지고 제기차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주 칠곡에 계시는 우리 회장님께서 참외를 뭐 1m 50, 2m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런 유튜브 동영상을 저희가 실제로 제작을 했고, 뭐 농가에서 그냥 서스럼 없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저 참외가, 이게 쉽게 해서 저희가 모두싹이라는 제품은 실은 유기농 병해충 자재입니다. 근데 유기농 병해충 자재인데, 모두싹의 기능이 유기농 병해충 자재면 아마 유튜브에 이렇게 저희들 동영상 할 필요도 없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병해충 자재니까 이런 효과가, 단접병에 효과가 있고 제빛 곰팡이에 효과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써보십시오 하면 끝나는데, 실은 진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모두싹을 사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병해충 자재에서의 기능만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그 효과가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진짜 좋은 기작은 사과를 단단하게 만들고, 사과를 또 목 비례도 시키겠고요. 그 다음에 잎도 기능도 좋게 만들어서 광합성도 증진시키고 이런 효과들이 나오는데, 물론 모두싹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시면서 어떤 모두싹 하나 아니면 어떤 농약 하나 영양제 하나 갖고 농사 질 수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농사를 못 짓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응용하는 거죠. 모두싹 자체를 응용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됐고, 그럼 모두싹이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PLS 시대인데요. 자, 보세요 한번. 사과, 뭐 사과든 고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PLS라는,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LS가 뭐냐? 허용된 농약 외에는 쓰지 마라. 등록된 농약 외에는 쓰지 마라는 얘기예요. 잔류가 나오면, 잔류라고 하는 부분에 0.01 ppm인데 1 ppm이 만분의 1g입니다. 만분의 1g이면 0.01이면 10만분의 1g이에요. 10만분의 1g만 농약이 나오면 이건 폐기 처분 내지는 과태료를 매기겠다. 내지는 출하 정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등록된 농약 외에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등록된 농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과에 보면 탄저병약으로는 245개의 약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건 상표명의입니다. 상표명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245개를 들어가서 보면 12가지 분류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가지 농약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탄평원만 다르게 다 표시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가지 농약을 하다 보면 같이 겹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연거퍼서 2번, 3번 사용하다 보면 내성이 오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걸 내성이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근데 탄저병은 그나마 많아요. 245개. 그럼 반대로 불안병이라든가 잦은알개 무늬병, 이런 병들을 봤을 때는 농약이 21개 내지는 12개의 농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잦은알개 무늬병 약을 보면 12개 농약인데 알고 보면 지오판하고 리조렉스 2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약은 14가지가 있지만 쓸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름병이나 꽃썩은병처럼 이런 병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약이 없어요. 등록된 농약이 없습니다. 그럼 칠 게 없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갈색무늬나 전무늬 약을 치면 이런 약들은 같이 들어요. 그냥 그름병이나 꽃썩은병 약 같이 듣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연용해서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은 이게 이제 농약의 문제인데, 자, 어떤 잔류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성의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PLS라는 법을 굉장히 강화해서 해놓고 이런 어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더 심해진 거예요. 실은 그런 그런 첫 번째 일환으로 모두싹의 어떤 탄생 계기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만든 그런 모두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싹을 보시면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효과는 23가지의 병해충 자재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유기농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농 농약인데 23가지를 등록해 놨다.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어떤 회사들이 이제 이런 유기농 하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좀씩 있어요. 유기농 제품이면 전부 다 효과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농에 등록된 제품, 말 그대로 유기농에 등록된 제품은 유기농에 쓸 수 있다예요. 그러면 유기농에서도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방제가 자체가 이게 병을 죽이거나 충을 죽이거나 죽이는 여기서 최소한 50% 이상이 나와야 유기농 병해충 자재로 등록이 됩니다.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이고, 나머지 제품에 보면 병해충 자재, 유기농에 쓸 수는 있는데 효과는 몰라.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제품의 가장 근본 취지가 23가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이상 방제 효과가 있다. 유기농이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고, 거기에 충과 병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제품이 모두싹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모두싹은 무엇이냐? 도대체 뭐길래 충도 되고 균도 되냐? 그리고 더군다나 23가지까지 병해충 방제가 되냐? 화학 농약도 아닌데. 자, 그걸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건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황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방성균, 스트랩토마이세스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랩토마이세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개를 다양하게 조건이 잘 맞는 상황에서 배양을 시켜놓으면 거기에서 마이신이 나옵니다. 이게 미생물이 싼 똥이 마이신이에요. 그 마이신을 갖다가 어떻게 씁니다? 항균 물질로 쓰는 거죠. 여러 가지 마이신 물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쓰는 마이신들은 화학 마이신이고 얘는 천연 마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만들어진 천연 마이신, 거기에 유황인데 그냥 유황이 아닙니다. 그냥 유황 쓰면 지금 유황 나온 것 제품들이 한 100여 가지가 돼요.
100여 가지 중에 하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올 일도 없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첫 번째, 유황을 제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성을 제독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특수하게 독성을 제독하고, 이건 특허라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황이라는 물질은 녹지 않습니다. 녹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가성가리, 뭐 양잿물,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강알칼리로 녹입니다. 어거지로 녹이는 거예요. 화학 처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주 고온의 열 처리를 해요. 열 처리를, 이게 결국은 열 처리 내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그렇게 해서 녹이는데, 그 과정에서 가성가리나 이런 수산화칼륨, 가성소다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물에 더 안 좋은 피해를 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비닐루, 파이프 이런 데 오히려 부식하고 터지게 만드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제독을 한 다음에 미세 가공, 쉽게 해서 나노기계로 2번을 갈아요. 나노기계로 2번을 간 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마이신균, 방성균을 붙인 게 아닙니다. 방성균이 싼 똥, 쉽게 얘기해서 방성균의 대사산물을 이제 항균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하고 같이 결합해서 합성한 것이 저희 모두 싹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뭐 만드는 과정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한번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 황이라고 하는 물질은 실은 사람도 황을 섭취를 하면 빠지든 머리도 안 빠지고요. 머리 윤기도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겼던 게 염증이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는 MSM이라고 해서 식이유황이 있습니다. 이제 소나무 같은 데서 추출한 황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식물은 저희는 천연황을 쓸 뿐인데 그 황은 못 씁니다. 비싸서. 그런데 이 황이 좋은지는 아는데 살균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제 황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그 다음에 황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의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많이 필요하고, 가리가 많이 필요한데, 황이 4번째 필요하다냐? 왜 필요하냐? 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질소가 많아도요, 황이 없으면 단백질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황 결핍이 오면 질소 결핍과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질소가 8이 있으면 황이 1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런 황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황에는 독성이 있어요. 독성. 첫 번째, 토양을 산성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산에서 태우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독성과 중금속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는 거죠. 제거시키지 않으면 약해가 많이 납니다. 혼용이 안 됩니다. 다른 물질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 양액을 딸기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A통, B통이 있어요. 왜 A통과 B통이 있냐? C통도 있어요. C통은 질산이나 이런 산을 넣어요. A통에는 뭐 넣냐면은 쉽게 해서 질산 계열의 그 비료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B통에는 황산 계열의 비료를 넣어요. 그러면 질산 계열에는 주로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황산 계열에는 금속성 이온 내지는 황이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왜 따로따로 넣느냐? 칼슘하고 황하고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슘하고 황이 결합이 되면 비료가 못 먹는 비료가 됩니다. 불용화된 비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자꾸 여기 얘기가 길어집니다. 자, 그래 어쨌든 자, 다름에 첫 번째, 독성을 잘 제거하고 특수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약해 소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종에서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뭐 고추 올해 심는다. 고추 모종을 침지해서 심어주면 뿌리 쪽의 병을 억제시키면서도 뿌리 발근을 빨리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모종을, 그 다음에 또 감자. 이제 감자를 심는다. 그럼 감자에 물을 담궜거나 침지했다가 감자를 심으면 감자 소독을 하고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안정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가장 갖추고 있고 약해 소지를 없애졌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의 안전성. 비닐루 많이 터지죠. 요즘은 비닐루 어떤 오래 가기 위해서 차단 처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약품의 안정성을 해서 비닐루나 파이프에 어떤 부식이나 터짐 현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두싹만 갖고 농사를 다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 모두싹도 살균, 살충에 좋은데, 나방류, 그 다음에 노린재 이런 것들은 안 들어요. 그럼 섞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모두싹 따로 쓰고, 살충제 따로 쓰고, 살균제 따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살충제나 살균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칼슘제까지도 혼용이 아주 좋습니다. 혼용에 자유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단 하나, 유기유황계, 다이센, 망코지, 그다음 망코제부 이런 농약들이 황으로 되어 있어요. 요 약은 쓰시면 안 됩니다. 같이. 근데 살충제나 이런 거 다 섞어서 좋습니다. 예.